오늘 시장 약세 가운데 증권 등의 금융주들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 또 기계업종은 급락했었던 두산인프라코어와 반등하면서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엔터주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이 10호총의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CJ E&M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엔터주 이 중국의 한류 금지령 관련해서 동반 하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CJ E&M 5% 넘게 하락하면서 61,2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서원인텍은 235억 규모의 손배소 피소 소식과 함께 주가 하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대 하락하면서 1,6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현대상선 2M 가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 이 부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도 3%대 하락입니다. 현재 7,4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모두 하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합병 반대 관련된 주식 자금, 이 수천억 주식 매수에 대한 부담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현재 주가 4.29% 하락한 21,200원 미래에셋증권 주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에는 고객 다변화로 해외 법인에 있어서의 실적 호조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5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현재 주가 0.59% 오른 17,1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AP 시스템 역시나 4분기 OLED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58% 오른 25,7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조 5양은 3분기 깜짝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12.6%,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호조를 기록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주가 0.38% 오른 13,2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적으로 형성된 종목군들이 AI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글벳, 파로 등의 종목들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관련해서 국내 오리 농장에서 또 발생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글벳의 주가는 5.5% 오른 6,91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오에즈홀딩스 자사주 10만 주 취득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현재 주가 3.25% 오른 15,7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보타바이오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 불성신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영권 변경 등에 관련된 계약 체결 지연에 관련된 공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 18% 넘게 급락하며 2,08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쪽의 특징주들은 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르는 종목군 또 내려가는 종목군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땐 또 어떤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환 전문가님, 특징주 골라주시죠. 네, 일단 시장이 오늘 또다시 급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빠지고 있는 종목만 좀 얘기를 언급을 드리기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종목 한 종목과 변동성 종목 두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좀 살펴볼 종목은 현대 리바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한샘의 주가 자체, 건자재 대표주인 한샘의 주가 자체가 최근 바닥권 영역에서 좀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벽산이나 NX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현재 한 7%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지수의 흐름에서 한 단계 급락했다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최근에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꾸준한 기관 매수가 이입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3분기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좀 증가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수익성적인 부분에서 원가율 개선과 함께 올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 정도의 일정 부분 이제 전반적인 수익성 자체가 좀 개선이 되어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 주가 자체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25,950원, 26,000원 정도 수준에서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 자체는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그런 낙폭 과대된 그런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바닥권 영역에서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충분히 저가 메리트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1차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 수반도 좀 중요하고 실적도 추가적으로 좀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는
놓고 봤을 때 3만 원 정도 부근까지 우리가 갖고 가셔서 매도하시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가격대 오늘 시장 영향에 따라서 뭐 내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6,000 정도 이하권 부근 이하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분할 매수 가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중기적인 그 목표 수익률을 우리가 설정하고 가져가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한샘과 더불어서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금일 시장이 약세 국면 속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다수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마스크 관련주 가운데 50이나 KM, 웰크롬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수산물 관련주는 한성기업이나 뭐 사조 오양이나 동원수산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 자체도 오늘 파루와 함께 급등 양상으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물론 중국에서 그동안 15명 가운데 6명 정도의 치사율을 기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의 어떤 그 흐름이 국내 오리 농장이 발생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동물 관련 진단 시약과 관련된 이글벳 주가 자체도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장중한 때 주가 자체가 강하게 또 올랐다가 현재가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어지면서 7.6% 정도 올라서 7,050원 현재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매출이 동물과 관련된 제품, 약품, 상품 이와 같은 제품이 거의 한 90%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업체이긴 한데 향후에 이 종목은 좀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에 또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또 외형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이슈에서 주가 자체가 급등하는 시점 속에서는 좀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지수가 되돌림을 주는 구간에서는 이런 어떤 그 테마주들이 또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 이 종목을 그동안 좀 매수해서 갖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감한 좀 이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정 부분 익절까지 좀 설정해드린다면 7,200원 정도 선이 오늘 오후장이 좀 회복이 되어진다면 내일 정도 고점에서도 한번 매도할 수 있겠지만 7,200원의 분기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도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멘텀은 있으나 테마성 이슈로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라는 답변을 건네주셨네요. 이글벳 움직임 또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항영 위원님의 특징주 어떤 거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거의 3주, 거의 오늘 4주째인데요. 좀 죄송스러운 거가 좀 좋은 소식, 그리고 좀 신나는 종목을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참 아쉽습니다. 엔터주입니다. 여러 번 경고는 드렸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아쉽네요. 한류 금지령 소식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게 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난 금요일 날 딱 이 자리에서 CJ E&M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구태여 구설 수 있는 주식권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마디로 기술적 매매만이 지금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결국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잘 버텨나가야지 현대차가 조금이라도 살 길이 있는데요. 한 달 전에요. 도요타 닛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요타 닛산의 주장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피크아웃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가 피크였고 내년 그리고 후년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서 현대차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뭐 소나타라든가 일부 라인 미국에서 가는 것들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차는 제네시스 라인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가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수익성을 하면서 미국에서 크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요. 보호무역주의가 정말 강화될 경우 결국 수익성 있는 사업 라인들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다 앞서 한류 금지령에도 나왔다시피 중국의 이 경제에 대한 전방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런 것들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 우리 시청자분들 뭐 다른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경제 뉴스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제 눈에 띈 것은 OLED 굴기입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그동안 반도체도 했고요. 그리고 우주산업도 했고 전기차도 했는데 이제 드디어 OLED까지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OLED, 대한민국 여전히 OLED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요. 몇 년이 더 계속될지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도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주식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종목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잘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한 전문가님, 한 주 시작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희 임할까요? 네, 일단 한 주 시작의 출발은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수급 자체도 아직은 양호한 모습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해외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소 주중반 정도까지는 좀 경기 심리가 고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데요. 다만 일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심택이나 어떤 성도위인지 여타 실적주 같은 종목들은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같은 조정 구간에서 좀 생각보다 실적에 대비해서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자체를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 주중반까지는 보수적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지금 2% 가까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어떤 전략이 필요하죠, 유 위원님? 네, 좋은 주식들도 있죠. 분명히 2,000개 주식 중에서 올라가는 주식도 있고 앞으로 5배, 10배 올라갈 주식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결국 주식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어떤 A라는 주식을 얘기하고 A라는 주식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게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지금 너무나 작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둘러보면 한국뿐만 아닙니다. 외국의 요인만 보더라도 지금은 부담스러운 재료만 가득한 시장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에 대한 비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MTN 김태환 전문가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